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이 탑7리 실제 수입 공개. 단순한 루머가 아닌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얼 스토리. 과연 누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1위의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팬들이 경악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충격 폭로. 미스터 트롯이 탑7 수입 공개. 1위의 금액의 팬들 경악. 7위 최연소 도전자, 그러나 무서운 성장성의 주인공 박성원. 미스터 트롯이 탑7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이름을 올린 가수가 있다. 바로 박성원이다. 최종 순위는 7위였지만 그가 보여준 화제성과 잠재력은 그 이상이었다. 무대에서 청량하면서도 안정적인 음색을 뽐낸 그는 중장년층 팬덤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세대 통합형 트로트 스타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그는 아직 제약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낮은 순위로 평가절하하기에는 이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박성원이 수입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나이에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그는 법적으로 야간 행사 출연이나 장거리 지방 스케줄 소화에 제약을 받는다. 트로트 가수의 핵심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행사 무대 참여가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 규모도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단가 협상력, 행사 루트 확장성, 광고주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고 박성원이 수입 면에서만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송 출연과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전략을 택했다. TV조선의 음악 예능과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넓혔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온라인 팬덤 기반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작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쌓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박성원은 소규모 주관 행사, 백화점 문화 공연, 지자체 캠페인 무대 등에 자주 얼굴을 비췄다. 비록 대형 기업 행사나 고가의 프리미엄 무대는 아니지만 그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최적화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올해 초 열린 한 지자체 문화제에서 선보인 무대는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고, 박성원은 어리지만 프로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한 그는 OST 작업에도 도전장을 내밀며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드라마 삽입곡으로 참여한 곡은 대중적으로 큰 히트는 아니었지만 젊은 보컬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팬들은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평가하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박성원의 현재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2,4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탑7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주요 수입원은 방송 출연료, 유튜브 광고 수익, 소규모 행사비 등이 차지한다. 하지만 그 금액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 성장성이다. 성인이 되는 순간 야간 행사 출연 제한이 사라지고 원거리 지방 스케줄도 가능해지면 단숨에 수입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박성원의 가장 큰 자산은 팬덤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장년층 팬덤뿐 아니라 20물결 30대 젊은 여성 팬들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성원은 우리 아들의 또래인데 노래할 때는 성인 가수보다 더 진중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폭넓은 세대 지지 기반은 향후 광고주와 기획사 모두가 주목하는 요소다. 또한 그의 무대에는 아직 성장의 여백이 남아있다. 완성형 스타로 자리 잡은 선배들과 달리 박성원은 무대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팬들에게 함께 성장하는 드라마라는 감정을 선사하고 그 자체가 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성원은 현재 수입 순위 7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는 결코 그의 한계가 아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탑 7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가진 참가자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낮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누구보다도 큰 미래 가치가 숨어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장 높은 수입이 중요한가? 아니면 장기적 성장성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하다. 박성원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의 성장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6위 단독 콘서트로 증명한 힘, 충성 팬덤의 주인공 진욱. 미스터 트롯 이 무대에서 진욱은 늘 차분한 모습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최종 순위는 6위였지만 무대가 끝날 때마다 팬들의 박수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화려한 기교나 과장된 퍼포먼스보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정으로 곡을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 진출 이후 결과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긴 참가자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힘은 방송이 끝난 뒤에 드러났다. 바로 단독 콘서트 전설 매진이라는 결과였다.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 무대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진욱은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다. 그는 팬덤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콘서트 중심의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행사 무대는 단가가 높고 빠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만 불규칙성과 변동성이 크다. 반면 콘서트는 티켓 수요만 확보된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가능하다. 실제로 진욱이 진행한 단독 콘서트는 3.0석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설 매진을 기록했다. 티켓 판매 수익과 더불어 공연 현장에서 판매된 굿즈, 팬미팅 이벤트 등 부가 수익까지 합치면 단 한 달에만 약 600만 원 수준의 실수령액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수치는 단순히 운 좋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팬덤의 구매력이 확실하다는 증거다. 진욱은 최근에도 소극장 콘서트와 지역 투어를 이어가며 꾸준히 무대를 만들고 있다. 그는 행사 무대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자리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실제로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공연의 재구매율로 이어지고 있다. 콘서트 현장에서 팬들은 진욱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라고 말한다. 특히 올해 열린 소규모 팬미팅 겸 콘서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고 온라인 중계 티켓까지 빠르게 팔려나가며 그의 팬덤 파워를 다시금 입증했다. 현재 진욱은 대형 광고 계약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이미지와 팬덤 특성이 향후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 분석한다. 특히 와인, 뷰티,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등 중장년 여성 고객층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최적화된 이미지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콜라보다. 여성 보컬과의 듀엣이나 세미 트로트 발라드 콜라보 작업이 성과를 낸다면 음원 수익과 콘서트 수익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 진욱의 팬덤은 단순히 규모만 크지 않다. 충성도가 높다. 한 번 공연에 참여한 팬은 다시 공연을 찾는다. 티켓 구매뿐 아니라 굿즈 구매율, 온라인 회원, 유튜브 조회수까지 이어지는 이 충성도는 곧바로 수익 안정성으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욱의 팬덤은 숫자보다 밀도가 높다. 이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한다. 진욱의 월 평균 수입은 약 4,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행사 위주의 동료 가수들보다는 낮지만 공연 한두 번으로 만들어낸 수치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만약 공연 횟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광고 계약이 한두 건 더해진다면 그의 수입 순위는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 진욱은 탑 7 중 단기 현금 흐름에서는 다소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참가자다. 행사 위주의 불안정한 수익보다 팬덤 기반의 충성형 구조를 택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6위이지만 콘서트 2회 플러스 광고 한 건이라는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그의 수익 순위는 단숨에 4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다. 진욱의 무대는 늘 한결같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결과적으로 그는 6위라는 숫자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참가자다.
팬덤의 충성도와 공연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은 6위, 하지만 그의 무대가 빛나는 순간 순위는 의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5위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 자신만의 브랜드를 세운 최수호. 미스터 트롯이 탑 7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인물, 바로 최수호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다. 전통적인 음악 요소와 트로트를 결합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낸 가수다. 한복, 대금, 전통 무용 같은 요소를 무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트로트에도 이런 무드가 가능하다 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수입 순위 5위라는 결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독창적 브랜드 전략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최수호는 탑 7 중에서도 무대 콘셉트가 가장 뚜렷하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한국적인 색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의 무대에선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전통 공연을 보는 듯한 감각이 전해진다. 예를 들어 한복을 차려입고 대금 연주와 어우러진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런 무대는 팬들에게 최수호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 덕분에 그는 단순히 유행하는 트로트 곡을 소화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 점은 곧 수입 구조의 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최수호는 방송 출연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자체의 축제, 한식 관련 캠페인, 전통예술 융합 공연 등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가 아니라 전통문화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무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열린 국악과 트로트의 콜라보 공연은 큰 화제를 모았다. 전통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 최수호는 트로트의 리듬에 국악적 요소를 더하며 신선한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다니 놀랍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무대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린 결정적 순간이었다. 최수호의 올 평균 실수령액은 약 4,9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는 대형 광고나 초대형 행사 단가는 없지만 대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소극장 공연, 꾸준히 매진되는 안정적 수익, 전통 문화 행사, 단가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한 러브콜, 방송 출연, 브랜드 이미지 강화, 유튜브 활동, 전통과 트로트를 접목한 콘텐츠로 젊은 층 유입. 이처럼 여러 채널에서 고르게 수익을 분산하면서도 비수기 방어력이 뛰어난 구조를 갖췄다. 이는 단기 폭발력은 약하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탑 7 중 최고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최수호의 팬덤은 규모보다 정체성이 뚜렷하다. 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단순히 트로트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한국적인 무드와 스토리에 매료된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된다. 팬들은 공연 후 마치 한국 전통 예술을 새롭게 경험한 것 같다 라는 후기를 남긴다. 이러한 팬덤의 반응은 곧바로 브랜드 파워로 이어진다. 실제로 전통식품 브랜드, 한복업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최수호에게 협업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모델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결과다. 최수호는 탑 7 중 유일하게 전통을 무기로 삼은 참가자다. 그래서 단기적인 흥행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히트곡 하나 없이도 월 수입 5위권을 유지하는 힘은 바로 그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에 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관객의 마음에 남는다. 화려하지 않아도 트로트의 깊이를 한국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가수. 그것이 바로 최수호의 현재 위치이자 미래 가능성이다. 4위 행사판 최강자, 행사의 신, 나상도의 지주. 미스터 트롯이 탑 7 가운데 무대 경험과 현장 적응력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나상도다. 그는 방송 무대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행사 무대를 장악해 온 행사의 신이다. 최종 수입 순위는 4위지만 행사 무대만 따지면 그는 사실상 1위급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나상도의 가장 큰 무기는 현장 장악력이다.
그는 행사 무대에 서면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노래 실력은 기본. 뛰어난 무대 매너와 재치 있는 입담, 유쾌한 진행 감각까지 갖추고 있어 주최 측과 관객 모두가 만족한다. 이 덕분에 기업 행사, 지방축제, 체육대회, 지역 이벤트 등 각종 현장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공연이 아니다. 웃음, 감동, 흥겨움이 모두 담긴 종합 퍼포먼스다. 팬들은 무대 위 나상도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라고 말한다. 이렇듯 다채로운 매력은 행사 업계에서 그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나상도의 행사 수입은 업계 최상위권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행사 단가는 건당 약 4천만 원 수준이다. 한 달에 육물결 7건만 소화해도 단순 계산으로 매출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정산과 세금,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1억 9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기 행사 수입만 따졌을 때는 탑 7 중에서도 최강 수준이다. 행사 중심의 구조라 비수기와 성수기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성수기에는 웬만한 광고 수익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입을 기록한다. 최근 나상도는 전국 지자체의 축제 무대에서 잇따라 메인 게스트로 초청받았다. 특히 여름 시즌 지역 축제에서는 연일 수천 명의 관객을 모며 흔행보증수표라는 별명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방송 활동에서도 활발하다. 예능 프로그램 게스트로 출연해 친근한 입담을 보여주며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또한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온라인 기반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행사 중심의 수익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나상도의 수익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행사 중심 수익은 불안정성이 크다. 날씨, 일정 변경, 행사 취소 등 변수에 취약하다. 또한 행사 위주 활동은 장기적으로 가수의 브랜드 가치를 쌓는 데 한계가 있다. 형 광고 계약이나 음원 히트곡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최근 소규모 콘서트 투어를 시작했다. 충성 팬덤을 중심으로 티켓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방송 노출과 라디오 활동을 병행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이나 지자체 홍보 모델로 활약하며 행사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은 나상도의 행보를 두고 현장 최고의 캐시메이커라고 부른다. 그가 등장하는 무대는 흥이 넘치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4050대 팬층의 지지가 두텁고 최근에는 예능을 통해 2030대 팬들까지 흡수하고 있다. 이런 세대 확장성은 장기적으로 광고 시장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상도는 단기 행사 수익으로는 사실상 1위다. 그러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광고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무대 장악력과 현장 퍼포먼스는 탑 7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빠른 수익이 중요한가?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통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가? 나상도는 지금까지 빠른 수익으로 증명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더해 진정한 1위 후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3위 신뢰로 무대를 지탱하는 사나이, 진혜성의 탄탄한 행보.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현역으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 있다. 바로 진혜성이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는 행사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실력자였다. 그렇다면 왜 그는 굳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을까? 그 해답은 브랜드 확장과 안정적인 제도약에 있다. 진혜성은 오디션에 나서기 전에도 이미 건당 2천만 원대의 행사비를 받던 베테랑이었다. 현장에서 관객을 끌어들이는 노련함,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 팬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는 그를 행사판의 인기 스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기존 팬덤을 넘어서는 대중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미스터 트롯 이 무대에 올랐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최종 3위라는 성적은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미 있던 팬덤은 더욱 결속했고 방송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팬층까지 확보하면서 그의 브랜드는 더욱 넓고 견고해졌다. 진혜성은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MBN의 현역 가왕전에 출연해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무대를 뒤흔들었다. 방송을 통한 노출은 행사 러브콜로 이어졌고 다양한 지자체의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그의 무대는 빠지지 않았다. 또한 그는 최근 음원 발매에도 도전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미 발라드적인 서정성을 가미해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가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팬들은 진혜성의 목소리는 믿고 듣는다 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의 음악적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진혜성의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행사 수익 한 달 5건 이상을 꾸준히 소화하며 안정적 기반 유지. 방송 출연료, 지상파 케이블 음악 프로그램, 예능 게스트 활동, 음원 및 저작권료, 신곡 발매 및 기존 곡 스트리밍 수익, 콘서트 수익, 간헐적 전국 투어 및 합동 공연. 이처럼 다각화된 수익 구조는 변동성이 큰 행사 시장에서도 진혜성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최 측이 그를 안정적인 투자로 본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인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신뢰다. 진혜성의 수익 구조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대형 광고 계약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패션, 식품, 뷰티 등 소비재 광고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진혜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가 강하다. 헬스케어, 보험, 공익 캠페인 등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이미 그를 지역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 시장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혜성의 팬덤은 넓고 충성도 높은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방송 출연을 통해 20물결 30대 젊은층 팬들도 점차 유입되고 있다. SNS와 유튜브에서 그를 응원하는 댓글에는 아버지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팬이 됐다 라는 반응이 자주 보인다. 이는 세대를 넘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혜성은 단기적 폭발력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로 무대를 지탱하는 가수다. 그의 월 수입은 탑 7중 상위권에 속하며 행사와 방송, 음원까지 고르게 분산된 수익 구조 덕분에 리스크가 적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진혜성은 왜 여전히 강력한 1위 후보로 거론되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그는 이미 현역으로서 검증된 실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 순위는 3위지만 무대에서의 무게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혜성은 단순히 현재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그의 수입과 브랜드 가치를 더 크게 키워줄 것이다. 2위 무대 위의 황금 브랜드, 사실상 진짜 1위 박지현. 미스터 트롯 이 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대중과 업계 전문가들은 그를 사실상의 1위로 평가한다. 바로 박지현이다. 그는 프로그램 이후 가장 빠르게 대중적 입지를 넓혔고 음원 성적, 광고 계약, 브랜드 평판 지수까지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최종 수입 순위는 2위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탑 7중 가장 견고한 수익 구조를 가진 아티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은 음원 성적이다. 2025년 발표한 신곡 녹아버려는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고 한 달 만에 1위를 기록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문 차트 성과로 대중은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에 갇히지 않고 K-뮤직 전체에서 통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곡의 성공은 단순한 음원 수익을 넘어섰다. 브랜드 평판 지수를 끌어올렸고 방송 출연 기회와 광고 제안으로 직결되었다. 실제로 2025년 5월 발표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박지현은 2위에 올랐다. 1위는 이명웅. 그 뒤를 잇는 이름이 바로 박지현이었다.
음원 성과가 만든 화제성은 광고 시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의류 브랜드 콜핑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 2년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SS 시즌 광고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해당 브랜드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콜핑 외에도 식품,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박지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의 팬덤이 30물결 5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으로 연결되며 광고 시장에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박지현은 행사 무대에서도 활발하다. 한 달 평균 4물결로 회의 행사를 소화하며 건당 약 2천만 원 수준의 단가를 기록한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예능 게스트 활동,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안정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그의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음원, 광고, 행사라는 삼각 포트폴리오가 고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정 영역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채널에서 균형 잡힌 수익을 창출하는 점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박지현의 팬덤은 충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소비력이 강하다.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고 굿즈 판매와 온라인 팬미팅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그의 팬덤은 단순히 응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실질적 소비층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더욱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현재 위치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2위지만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는 이미 1위급이다. 임영웅이 개척한 시장을 이어받아 차세대 톱스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광고, 음원, 행사까지 삼각 구조를 완성한 참가자는 박지현이 유일하다. 즉, 그는 단순히 준우승자가 아니라 미스터 트롯 이후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박지현은 지금 당장은 2위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1위에 더 가까운 가수다. 음원 히트로 대중성을 확보했고 광고 계약으로 브랜드 가치를 증명했으며 행사와 방송으로 안정성을 다졌다. 그가 만들어낸 수익 구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진짜 1위는 누구일까? 단기적 수익만 본다면 다른 가수에게 밀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시장 영향력을 본다면 박지현은 이미 사실상의 1위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1위 진, 애무개, 안성훈이 완성한 최강 수익 구조. 미스터 트롯 2 최종 우승자 안성훈. 그가 이름을 올리는 순간 무대와 팬덤 그리고 업계 전체는 술렁였다. 단순히 트로트 경연에서 진을 차지한 우승자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수익 구조를 동시에 완성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1위라는 타이틀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곧 수익으로도 이어졌다. 안성훈은 우승 이후 단숨에 업계 최상위권 광고주들의 관심을 받았다. 진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광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서와도 같았다. 특히 40물결 60대 주 고객층이 탄탄한 트로트 시장에서 진 출신 가수는 안정성과 신뢰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그는 2025년 통증 완화 의료기기 알로패치의 모델로 발탁되며 팬덤의 연령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마케팅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강원도와 안성시 홍보대사 활동까지 겸하며 공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잡았다. 이는 단순한 광고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승 이후 행사 러브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축제, 기업 행사, 합동 콘서트 등에서 그는 늘 메인 게스트로 초청되며 건당 단가는 기존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한 달에 평균 6물결 7건의 행사를 소화하며 행사 수익만으로도 이미 억대에 달한다. 방송에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다. 음악 방송뿐 아니라 예능과 토크쇼에 잇따라 출연하며 대중적 친근함을 강화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방송에서는 인간적인 매력이라며 두 얼굴의 매력에 열광했다.
이처럼 무대와 방송을 오가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그의 대중적 입지를 더욱 넓히고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안성훈의 월 평균 실수령액은 최소 1억 7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한다. 행사 수익, 월 6 물결 7건 메인, 게스트 단가 상승, 광고 수익, 의료기기, 지자체 홍보, 지역 브랜드 모델 계약, 방송 출연료, 음악 예능 라디오 활동, 음원 수익, 꾸준한 스트리밍과 음반 판매. 이처럼 다각화된 수익 구조 덕분에 그는 단기적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안성훈의 팬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는 화려한 스타성보다는 진중한 태도와 진심 어린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덤은 굿즈 구매, 공연 참여,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의 브랜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충성도 높은 팬덤은 장기적으로 그의 수익 구조를 더욱 안정시키는 핵심 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안성훈의 현재 위치를 이렇게 분석한다. 당장은 박지현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안정성에서는 안성훈이 더 강하다. 타이틀은 일시적 인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의미한다. 그는 행사, 광고, 방송, 공익 활동까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즉, 안성훈은 단순히 트로트 우승자가 아니라 브랜드화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훈의 강점은 단순한 수입 규모가 아니다. 그는 브랜드 가치와 신뢰를 동시에 갖춘 드문 아티스트다. 그의 수익 구조는 이미 억대 단위를 넘어섰고 행사 광고 방송 음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변동성이 적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진짜 1위는 누구인가? 단기적 화제성에서는 박지현이, 행사 현장에서는 나상도가 더 눈에 띌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 가치와 장기적 안정성, 그리고 진, 타이틀이 가진 무게를 감안한다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성훈이 있다. 안성훈은 단순히 1위 수입자가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아티스트다. 이번에 공개된 미스터 트롯이 탑 7 수입 분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각 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고 또 수익 구조를 완성해 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었다. 누군가는 행사 무대에서, 누군가는 콘서트와 음원에서, 또 누군가는 광고와 브랜드 가치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7위 박성원은 아직 미성년자의 제약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6위 진욱은 충성 팬덤을 기반으로 콘서트형 수익 모델을 증명했다. 5위 최수호는 전통을 무기로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4위 나상도는 행사판 최강자로 현장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다. 3위 진혜성은 경력과 신뢰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세웠으며 2위 박지현은 음원 광고 행사를 아우르는 삼각 포트폴리오로 사실상의 1위급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마지막 1위 안성훈은 진 타이틀의 무게를 브랜드 가치와 신뢰로 연결하며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결국 이번 분석은 단순한 랭킹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이 얼마나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새로운 무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끝으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이 무대는 더욱 뜨겁게 빛난다. 앞으로도 저희는 가요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뒷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해드리겠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